자, 이번 시간에는 알케인의 명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유기화합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여기 있는 IUPAC이라고 하는 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연합 혹은 연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영어로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러한 명명법을 고안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화합물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화합물을 명명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UPAC의 명명 체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4개 혹은 3개의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페어런트, 모체가 되는 그러한 건데, 이 IUPAC에서는요, 이 유기화합을 명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 모체를 삼냐 하면은 탄소의 개수를 가지고 삼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 모체의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런 전미사를 붙이게 되는데, 이 전미사는 그 화합물이 어떠한 종류인가, 그 종류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 주사슬, 탄소로 된 사슬에 가서 붙어 있는 치환기들을 붙이는데, 그 치환기의 종류, 위치,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 혹은 4개의 이런 구분된 영역에 따라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알케인의 명명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알케인의 모체가 되는 탄화수소, 그 탄소 사슬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 모체 탄화수소를 우리가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연속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모체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긴 탄소 사슬.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것이 가장 긴 탄소 사슬, 탄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탄소 5개밖에 안 되죠. 또 요렇게 하면 탄소 4개가 돼요. 그래서 가장 긴 연속된 탄소 사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체를 찾고요. 그래서 여기는 탄소가 지금 6개가 모체가 되기 때문에 이 화합물의 이름은 끝에가 헥세인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모체를 찾는데 모체가 될 수 있는 곳이 2군데 이상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길이가 같은 사슬이 2개 존재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것이 탄소 6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요렇게 6개를, 요렇게 우리가 사슬을 따져도 6개로 되어 있는, 탄소 6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슬이 됩니다. 지금 같은 건데요. 같은 것을 지금 요렇게 따지느냐 혹은 요렇게 따지느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브랜치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가지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브랜치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주사슬에서 이렇게 다른 탄소가 갈라져 나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요 탄소와 요 탄소가 바로 이 브랜치 포인트가 되겠죠. 이러한 이 주사슬에서 브랜치 포인트가 몇 개 있느냐? 여기는 2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주사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브랜치가 되죠. 브랜치 포인트가 이건 1개, 이거는 2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브랜치 포인트가 많은, 가지점이 많은 것을 모체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 치환기가 2개가 있는 헥세인으로 명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체가 되는 탄화수소를 찾는데 가장 긴 탄소 사슬,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바로 가지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모체로 삼는다. 예, 이거 기억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번호를 붙이게 돼요. 이 주사슬에 가서 번호를 붙이는데, 우리가 번호를 붙일 때 사슬이니까 번호를 이쪽부터 붙일 것이냐 혹은 반대로 이쪽부터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 자,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번호를 붙인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탄소가 7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긴 탄소 사슬입니다. 어떻게 하든 7개,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를 붙일 수 있는데, 그때 어디에서부터 번호 붙이느냐 하면요,
이 브랜치 포인트, 가지점이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이면은 바로 이 3번이 가지점이 되고 4번이 가지점이 되겠죠. 반면에 이쪽에서부터 번호를 붙이면은 바로 이 4번이 가지점이 되고 5번이 가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지점, 즉 여기는 3번이고 여기는 4번이 되죠. 이 가지점이 작은 번호를 갖도록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가지점, 첫 번째 가지점이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면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한 것이 지금 가장 긴 탄소사슬 9개고요. 번호를 붙일 때 이쪽부터 붙일 수도 있고 이쪽부터 붙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쪽부터 번호를 붙이면은 지금 3번과 4번과 7번이 가지점이고요. 만약에 이쪽부터 번호를 붙인다 그러면은 이때는 3번과 6번과 7번이 가지점입니다. 자, 첫 번째 가지점은 똑같이 3번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가지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점 이건 4번에 있는데 이건 두 번째 가지점이 6번에 있다. 그래서 가지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가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우선 첫 번째 가지점이 먼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점이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 붙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거기에 붙어 있는 치환기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걸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검정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것이 가장 긴 탄소사슬,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사슬이 되고요. 이 주사슬에 번호를 붙일 때 이쪽부터 번호 붙이면은 3번과 4번과 7번 조금 아까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맞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번호 붙이는 것까지 맞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환기, 다시 말하면은 이 3번 탄소에 가서 붙어 있는 이것이 치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소 대신에 다른 걸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여기에 원래 이것이 없다면은 여기 원래 이제 수소가 하나 붙어 있었을 텐데 그 수소가 이것으로 바뀌었다. 자,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CH2, CH3. 이거는 에틸 그룹입니다. 에틸. 자, 에틸 그룹. 4번에 붙어 있는 파란색은 메틸 그룹이고요. 그리고 7번에 붙어 있는 이 초록색 역시 메틸 그룹이죠. 자, 그래서 이걸 번호 붙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붙여요. 3번 탄소에 가서 에틸이 붙어 있고, 4번에 메틸 붙어 있고, 7번에 메틸 붙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에 에틸, 4번에 메틸, 7번에 메틸. 이렇게 씁니다. 이때 여기에 숫자와 번호 사이에, 숫자와 문자 사이에 여기는 하이픈을 긋고요. 자, 이건 탄소가 지금 9개로 되어 있는 주사슬이기 때문에 주사슬의 이름은 노네인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죠. 같은 탄소에 치환기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기 좀 4번 탄소에 메틸기가 있고 또 여기 에틸기가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똑같이 여기 보면 4번에 메틸, 4번에 또 에틸. 여기 또 2번에 메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환기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이름이 완성이 돼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알케인의 이름을 한 단어로 쓴다. 영어에서는 한 단어가 굉장히 긴 단어도 있고 짧은 단어도 있죠. 띄어쓰기를 하기 전에는 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은 알케인의 이름은 띄어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알케인의 주사슬의 이름을 제일 끝에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걸 제일 뒤다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치환기 이름을 쓰는데 그 치환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탄소의 번호를 앞에다가 써서 붙인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한번 보면은요. 이 경우에는 자, 이것이 주사슬이고요. 주사슬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붙였어요. 자, 이거 헥세인입니다. 3번에 메틸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3메틸 헥세인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이것을 붙여 쓴다. 자, 3과 M, 이 메틸기 사이에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하이픈을 긋는다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붙였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아까 했었는데, 자, 이거는 지금 9개로 되어 있는, 탄소 9개로 되어 있는 주사슬, 노네인이고요. 노네인인데 3번에 에틸기, 4번에 메틸기, 7번에 메틸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3번에 에틸기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메틸기가 있고, 또 메틸기가 한 개 더 7번에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치환기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여 씁니다. 어떻게 붙여 쓰느냐 하면은 메틸기가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자, 메틸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에 여기다가 다이라는 말을 써요. 두 개가 있다. 다이라는 말을 쓰고요. 어디에 있느냐? 4번과 7번에 있다. 이때에 4번과 7번을 콤마를 붙여서 그러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4, 7 다이메틸. 자, 여기 앞에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다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쓴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에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메틸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쭉 나열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느냐 하면은 치환기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에틸은 E고요. 여기는 메틸은 M이죠. 그래서 E가 M보다 앞서기 때문에 에틸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요, 반드시 먼저 3에틸 이거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4, 7 다이메틸 이렇게 씁니다. 자, 숫자와 문자 사이 하이픈, 숫자와 문자 사이 하이픈, 그리고 숫자와 숫자 사이는 콤마. 그러나 띄어 쓰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고 여기다가 탄소 9개, 노네인. 그렇죠? 노네임. 이렇게 쓰면은 바로 이 화합물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연습을 좀 해보는데, 자, 여기에 치환기가 여러 개가 붙어 있다고 할 때에 그 치환기의 앞에다가 쓰는 요 접두어.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두 개일 때는 다이, 세 개일 때는 트라이, 네 개일 때는 테트라 이런 접두어를 씁니다. 뭐 5개는 펜타, 6개 헥사 이렇게 되는데 더 많을 수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 그런 화합물들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적어도 탄소가 같은 것이 2개, 3개, 4개 이렇게는 다이, 트라이, 테트라라고 하는 접두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좀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탄소가 가장 긴 탄소샷을 찾았고요. 여기에 가서 이제 이런 치환기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 2번에 치환기가 있고 3번에 치환기, 메틸기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이쪽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이 주사슬에 붙어 있는 하나의 치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치환기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일 것이냐. 물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아이소뷰틸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긴 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소 뭐 이런 이름들은 아이유팩에서 허용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붙이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의 화합물인 것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번호를 붙일 때,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치환기죠? 그러면 요 치환기의 요 첫 번째 탄소를 1번으로 해서 여기서 가장 긴 탄소를 찾고 바로 이거죠. 여기서부터 1번부터 번호를 이렇게 붙여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2번에 치환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거 보면 탄소 3개니까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근데 프로필인데 2번에 가서 메틸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2메틸 프로필 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메틸 프로필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6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래서 6번 탄소에 붙어 있는 2메틸 프로필. 자, 이때에 이 메틸 프로필 이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2메틸 프로필이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하나의 괄호 안에 이렇게 붙여 쓰고요. 이것이 6번에 붙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자, 요거 이름을 붙일 때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메틸 있고 여기 메틸 프로필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치환기가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앞에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런 접두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알파벳 순서를 쓸 때에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에틸기와 메틸기가 있는데 에틸기가 2개가 있다. 그러면 다이에틸일 때 D로 우리가 쓰느냐
또 메틸 가지고 있으면 다이메틸일 때 D로 써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요 얘기를 잠깐 빠뜨렸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다이메틸, 이게 D죠, D. 예, 여기는 E니까 그러면 이게 D가 E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아니고 바로 요 M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M. 반드시 그래서 이 다이 이것은 우리가 접두사를 이렇게 쓰는 것들은 알파벳 순서를 따질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것의 이름 자체가 투메틸 프로필이죠. 만약에 여기에 치환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이름 자체가 앞에 다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 이름은 그대로 써요. 무슨 얘기냐?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가장 긴 탄소 사슬이고요. 2번에 메틸기가 있고, 자, 여기에 보면 5번 탄소에 가서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자, 요것의 이름은요. 요것의 이름은 1, 2, 3, 3개의 탄소에 1번에도 메틸기, 2번에도 메틸기가 붙어 있는 1,2-다이메틸 프로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입니다. 요거의 이름이.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1,2-다이메틸 프로필일 때에, 예, 요것이 다이, 요거 있지만, 요 자체가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요 D를 알파벳 순서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때에는, 예, 1,2-다이메틸 프로필이 5번 탄소에 붙어 있다. 그래서 5, 1,2-다이메틸 프로필, 2메틸. 자, M과 요 D를 비교해서 D가 알파벳이 앞서기 때문에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탄소가 9개니까 노네인 그리고 여기에 2번에 메틸기, 5번에 1,2-다이메틸 프로필기가 붙어 있다. 예, 알파벳 순서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알케인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케인,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죠. 알케인은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고 탄소와 수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뒤에서 또 더 공부를 하기도 하겠고요. 또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개념 배웠는데 탄소와 수소 전기음성도 값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개 전기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는 비극성 결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에서는 주로 어떠한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느냐 하면은 바로 반데발스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다른 힘은 다시 말하면은 다이폴 인터랙션, 쌍극자 간의 힘이라든지 혹은 수소 결합 같은 건 없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러한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힘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산력은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알케인의 끓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지금 요 약간 붉으스름한 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것이 좀 끓는 점인데요. 탄소의 개수가 늘수록 자, 이것은 지금 뭐냐면 탄소 개수에 따라 탄소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긴 사슬에 대한 알케인의 이러한 끓는 점이에요. 보면은 탄소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증가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녹는 점은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녹는 점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탄소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것이 더 증가한다. 이것은 바로 얘기한 반데르발스 힘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것은 비극성 분자들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인 쌍극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쌍극자, 순간 쌍극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힘이고요. 그래서 이 분자가 접촉을 서로 많이 하고 있으면 좀 더 강한 그런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력, 이것은 사실 모든 분자에 다 있는 힘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탄소가 5개인 펜테인들을 비교해 보면은 탄소 5개인 펜테인이 이와 같은 펜테인 5개가 한 줄로 되어 있는 혹은 가지가 하나 나 있는 아이소펜테인, 가지가 2개 나 있는 네오펜테인 이렇게 3가지 이성질체가 있는데 똑같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지만 끓는 점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 알케인의 모양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모양이 더 이렇게 길쭉하면 이것이 끓는 점이 높고요. 모양이 좀 더 공의 형태에 가까우면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적이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형에 가까울수록 표면적이 작아지고 표면적이 작아지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분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약해져서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지금 분자의 모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모두 다 탄소 5개로 되어 있지만 아래로 갈수록 분자의 모양이 좀 더 구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의 반응은요.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연소 반응, 태우는 거죠. 산소와 반응하는 거고요. 산소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연소 반응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항상 이건 이 열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난방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탄가스 혹은 프로판가스 혹은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소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탄소가 좀 더 긴 이런 뭐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이런 것들은 휘발유로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료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이 알케인에 속하는 그런 화합물들입니다. 이거 말고는 이렇게 염소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메테인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메테인의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있는데 염소와 반응시키고요. 이때 여기에 빛을 쬐어주면은, 자, 여기 지금 하뉴라고 쓴 것은 이건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을 쬐어주면은 이렇게 수소가 염소로 치환이 돼서 수소 4개 중에 1개가 치환된 거, 한 번 더 치환되면 2개가 치환되고 3개가 치환되고 4개가 모두 치환되는 이와 같은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알케인의 반응인데 반드시 이런 반응을 할 때는 이렇게 빛을 쬐어줘야지만 염소와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테인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 conform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결합 주위에 이렇게 회전이 정지됐다고 생각할 때 어떤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은요. 에테인, 탄소 2개에 수소 6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탄소에 수소가 3개씩 각각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탄소와 탄소의 요 결합은요,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리고 시그마 결합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단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이 원 모양을 갖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그마 결합은요, 그 주위로 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 이와 같은, 에테인이 이런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이것을 요렇게 돌리면 지금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데, 요 각각을 하나의 형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렇게 회전이 정지되어 있는 모양, 이것이 지금 형태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조금 뭔가 입체적인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로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요 탄소 결합을 내 시선에 두고 요렇게 봐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탄소와 탄소가 겹쳐지게 되죠. 이 겹쳐진 상태에서 앞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3개와 뒷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3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 동그라미 가운데에서 지금 3개의 선을 그립니다. 이것이 약 120도 각도로 그리는데, 자, 요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여기서 가운데서 나오는 3개의 선, 이것이 바로 이 앞탄소에서 나오는 3개의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뒤쪽에서,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 3개의 선은 뒤쪽 탄소에 붙어 있는 결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런 형태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뉴먼 투영도, 뉴먼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뉴먼 프로젝션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앞탄소와 뒷탄소에 붙어 있는 3개씩 그 결합들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있는가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수소들이 엇갈려 있게 되죠. 이런 엇갈린 모양이 있고요. 이것이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양을 한번 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엇갈린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staggered confor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staggered. 엇갈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쪽에 겹쳐져 있을 때 이것이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eclipsed co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eclipsed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달 혹은 태양, 지구 이 3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끔씩 우리가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달이 가린다든지 혹은 달을 지구의 그림자가 가린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월식, 일식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클립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클립스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고요. 이런 이클립스 컨포메이션에서는 지금 이 수소, 탄소 수소의 결합과 이 탄소 수소의 결합이 이렇게 가려져 있게 될 때에 이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오비탈이 겹쳐지게 되면요. 가려진 형태가 있게 되면 이게 가까워져서 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요. 이때 이 탄소 수소 결합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하나에 4kJ/몰 정도 이것보다 더 에너지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세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2kJ/몰 정도 엇갈린 형태가 더 안정하게 되고요. 이것이 더 불안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에서는 거의 99%가 이렇게 엇갈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는 1%밖에 없어요. 이때에 이렇게 가려진 결합 사이에 이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분자 내의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틀림 스트레인, 영어로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리, 좀 이렇게 정상에서 좀 어긋나 있는 거, 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적당한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인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런 가려진 결합 사이에서의 전자의 반발력,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말한다. 알아둡시다. 자, 이때에 우리가 이 뉴먼 프로젝션으로 그리면서 이 뒤에 있는 이 결합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수소 결합이 이렇게 겹쳤을 때 이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요 두 개의 결합 사이에 우리가 이걸 이면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면각이 이것은 0도, 이것은 60도, 이것은 12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에너지를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이것이 12kJ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러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테인, 그래서 가려진 형태가 엇갈린 형태에 비해서 좀 더 불안정하다. 얼만큼? 12kJ만큼. 이런 걸 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탄소 사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엇갈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엇갈린 형태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화학 구조 그리기, 이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컨덴스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우리말로 축소 구조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탄소 결합들을 갖다가 전부 다 표시하려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탄소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을 때는 CH3, 2개 붙어 있으면 CH2, 1개 붙어 있으면 CH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해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컨덴스드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렇게 가지가 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 결합을 그리기도 하지만 뭐 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격구조라고 하는 스켈레탈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야말로 골격만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해요. 자, 탄소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죠. 탄소 결합을 이것을 안 그리면 좋겠어요. 탄소만 표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탄소 결합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그냥 하나의 선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선의 끝에 있는 것들은 탄소예요. 선을 이렇게 구부려서 그리면은요, 그 구부러진 데에 탄소가 전부 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탄화수소를 배우고 있는데 탄소에는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탄소에는 결합 4개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수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소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와 수소를 생략해서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거 무슨 뜻이냐? 이 탄소에는 이 탄소가 결합되어 있고 이 탄소에 2개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의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 탄소에는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고
이 탄소는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수소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골격 구조식, 스켈레탈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아이소프렌이라고 하는 이런 케큘레 구조식, 굉장히 좀 그래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복잡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메틸 사이클 헥센이라고 하는 화합물, 예,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또 페놀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OH는 예, 그리죠. 탄소와 수소는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골격 구조식을 보고서 이것으로부터 케큘레 구조식을 그린다든지 혹은 케큘레 구조식을 골격 구조식으로 그리면서 여기에 수소가 몇 개씩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